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기쁨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이기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고 센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탈조선 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왜 탈조선? 뭐, 여러분 흔히 댓글이나 커뮤니티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자주 등장하는 말. 뭡니까? 한국은 답이 없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이런 말 많이 봤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봤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말 많이 할 거야. 댓글로 분명히 적었을 거야, 유튜브에, 내 영상에다가. 네. 여기 적으신 분 있을 거야, 아마. 한국은 답이 없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한국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헨조선이다. 그래서 한국은 답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탈출해야 된다. 다른 나라로 가는 게 기회일 수도 있다. 기회일 수 있고 한국보다 나을 수 있다. 이 말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이거 다. 이거 혹시 안 본 말 있습니까? 안 본 거 있어요? 이거 안 본 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매번 있잖아요. 어디 사람 모인 데 가면 뉴스 기사나 그 댓글 아니면 제 유튜브 댓글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봤어요, 이거. 언제 한번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또 이쁨이 이렇게 또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살면서 한 번씩은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이런 얘기. 우리 광현님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광현님은 지금 잘 나가시니까.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좀 사는 게 힘들고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아니면 뭔가 좀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이제 끝났다. 답 안 보여. 어떻게 살아? 대한민국 떠나는 게 답이야. 대한민국 이미 해조선이야. 해조선을 변했기 때문에 탈조선 하는 게 답이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탈조선 이렇게 외치는 걸까요? 왜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탈조선 외치는 걸까?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얘기하면서 좀 맞춰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대졸자들은 넘쳐나는데 이들을 수용할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졸자가 별로 없으면 이 탈조선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그러니까 탈조선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학력을 따지면. 왜냐? 청년들 중에
대졸자가 많기 때문에. 공감하십니까? 이익분민도 이거 아닙니까? 이금민도 지금 4년제 나왔잖아요. 맞죠? 이걸 얘기하는 본인도 4년제잖아. 지금 여러분들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발에 치인 게 4년제잖아요. 대졸자가 넘쳐나고 있잖아요. 대졸자가 지금 너무 넘쳐나고 있잖아. 너도 대졸, 나도 대졸. 여러분 공무원 학원 같은 데 가잖아요. 고졸 찾기가 힘들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 뛰어든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 여러 이상은 대졸이면 대졸.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도 있어요, 여러분. 박사도 있습니다. 극소수로. 너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는데 문제는 이 대졸자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일자리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대졸자들이 마지노선을 선택하는 게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솔직히 공무원 시험 맞잖아요. 대졸자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 제한이 없잖아요. 할 거면 일찍 시작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대학교 멀쩡히 졸업해놓고 돈 다 쓰고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히 청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탈조선 얘기를 잘 안 해. 대부분의 이 탈조선 외치고 해조선 얘기하는 사람들이 20, 30대입니다. 특히 20대 후반, 대학교 졸업한 애들 많습니다. 맞잖아요. 20대 후반이면 대학교 딱 졸업하면 20대 후반이잖아. 맞죠, 여러분?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중반까지 이 라인. 20대 초반부터 한 30대 중반까지. 이 라인 대부분이 욕을 하는 거죠.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거나. 근데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지금 졸업하고 있는데 이미 쌓이고 쌓였죠, 이미. 근데 이들을 데려갈 만한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다기보다는 그 채용 규모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기업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은 뭐 공장 옮기고 있고, 그리고 공개 채용을 없앤다잖아요. 공개 채용. 매년 분기별로 몇 명씩 뽑던 걸 없애지 않습니까? 없애는데 이제 몇 명씩 안 뽑겠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딱 필요한 때만 그때그때 뽑아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대학교 졸업해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이럴 바에는 한국을 떠나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토는 좁은데 인구는 너무 많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 밀도 높은 거는 알아주잖아요. 특히 서울 쪽에는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연토는 작은데 5천만 명 넘게 살고 있잖아요. 저도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그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엄청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너무 많다고. 너무 이 좁아 터진 자원도 없는 나라에 너무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를 없애야 된다. 인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 애 낳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미 인구가 너무 많다. 이 땅덩어리에. 그래서 좁기 때문에 인프라도 별로 없고 자원도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얼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국내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LG하고 삼성은 공장을 해외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해외로 옮길 공장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옮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왜 옮겨 여러분? 아니 국내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국내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국내에 멀쩡한 공장 지어놓고 왜 해외까지 가겠다는 거야? 왜 가겠어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그렇죠, 인건비. 지금 뭐 생산직의 연봉 다들 아시잖아요. 대기업 연봉 얼마 받고 하는 거 알잖아요. 물론 일이 힘든 만큼 그만큼 돈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일이 힘들지도 않은데 돈 많이 받아가는 것도 많잖아요. 여보세요? 일이 특히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국내에 뭐 공장을 새로 짓는다거나 산업 기반을 새로 닫는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기존에 있던 걸 자꾸 해외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그게 뭐냐 하면 국내엔 더 이상 이제 배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짓지 않으면 거기에서 일할 사람도 없잖아요. 일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일자리 이제 투자도 안 하기 때문에 공장도 안 짓고 오히려 기존에 하던 것도 외국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한국은 더 이상 이제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뭐 큰 기업들이 했잖아요. 삼성이 먼저 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삼성이 먼저 하면 다른 기업들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삼성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다른 그 나라에 공장에 시설을 또 지어놓은 것도 있어요. SK이노베이션도 저기 중동 같은 데 지어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이닉스도 여러분 있잖아요. 하이닉스도 외국에 공장이 있어. 외국 파견 사람, 이게 외국 파견 나가지고 일할 사람들 뽑는 곳도 있어요. 생산지 채용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도 있는데 외국으로 파견하는 목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체자본.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국내보다 해외의 근로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외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해외는 뭐 우리나라보다 뭐 시급이 좀 더 많고 일하는 시간도 좀 짧고 돈도 좀 많이 받고 제가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한 번씩 이렇게 썰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긴 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멕시코에서 일하셨던 분, 그리고 한 분은 누구더라?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 베트남에서 일하시는 분, 몇몇 많이는 아니었어요. 가끔씩 올라왔는데 미국에서 간호사 하신 분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간호사 남자분인데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 받아가지고 간호사 일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페이를 떠나서 그분들이 만족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나라처럼 빡세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무 시간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안 해요.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10시간 이상을 안 해. 그 공장에 파견 나가신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호주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뭐 공장,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공장 기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8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돈을 받아요. 더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 막 그래 악바리처럼 빡세게 일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세요.
물론 사람마다 뭐 그 환경이나 일하는 어떤 숙련도나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갈구지 않는다는 거. 일하는 거 가지고 누가 트이지 않는다거나 뭐 갈구는 사람이 없다. 이게 내가 봤을 때 언어가 안 통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일 끝나고 나서 따로 연락한다는 타치가 없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다른 거예요. 제인이 뭐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근로 문화하고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쉬는 날이 좀 더 많다. 쉬는 시간 같은 그런 게 더 많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밤늦게까지 일을 안 한다. 걔네들은 뭐 밤새고 그런 게 없다. 예. 밤 꼴딱 새고 일하는 게 없다. 뭐 철야 같은 게 없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간호사, 미국의 간호사 일했던 분도 뭐 하루에 좀 근무 시간이 길긴 한데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3일 쉬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반 일하고 반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봉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억 가까이 받으신 것 같아. 1억. 근데 미국은 아시겠지? 1억 받아도 세금 엄청나게 많이 뗍니다. 엄청 많이 떼가지고 받는 것만 그때 1억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좀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어려움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 없는 게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한국 음식이 없다는 거. 뭐 그런 거 어려움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교통이나 뭐 인터넷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단점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환경이 좋고, 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이런 나라가 솔직히 좀 드물어요, 여러분. 음, 그분도 그런 미국 사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단 미국 쉬는 날 되더라도 밖에 잘 못 나간다 하더라고요. 밖에. 미국 사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쉬는 날 그냥 집순이가 된대. 집돌이 집순이. 왜냐하면 일단 지리를 모르는 것도 있고 땅이 너무 넓으니까 지리를 모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은 아시겠지만 우범 지역이 많거든요. 할렘가 같은 게 많다 보니 혹시나 가다가 총 맞으면 어떡할까 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미국 사시는 분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미국 분들이 자기가 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총을 다 가지고 있어. 가정마다. 예, 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총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 그럼 총을 구하기 쉽냐고 물어봤어요. 신분만 보장이 되면 총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대요. 총을 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신분. 신분만 확실하면 총을 부하는 건 어렵지가 않대요. 그리고 가정마다 웬만하면 총을 한 자루씩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거 보고 좀 놀랬죠, 여러분. 근데 내가 다 물어봤어. 그 미국 사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대부분 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리고 밖에 잘 못 다녀요. 웬만하면 잘 못 다녀요. 지금 더 못 다니겠죠. 메로나 때문에. 메로나 터지기 전에도 일단 길이 너무 넓고 지리도 모르고 워낙에 미국이 좀 흉하다 보니까 총기 사건 때문에 그래서 밖에 잘 못 다녀요. 그래서 집순이가 되는 거야. 올레턴이다 공부하실 거예요. 그냥 미국 13개월 살아도 막상 미국 가더라도 갈 데가 없어요. 알아야 가지. 알아야 가고 괜히 막 그 미국의 어떤 그 양키 그런 사람들하고 괜히 뭐 마주쳤다가 괜히 막 험한 걸 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런 무서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지 사람이고 뭐 같이 뭐 무리가 없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순이가 된대 집순이가 대다수가. 그래서 단점도 있어 단점도. 근데 하나같이 다 얘기하는 게 일하기는 훨씬 낫다는 거야 우리나라보다. 치안 안 좋죠. 엄청 안 좋죠 미국이. 우리나라 치안이 엄청 좋은 겁니다. 미국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미국이. 생각해보세요. 치안이 좋으면 왜 총을 가지고 있겠어요 한정환님. 아니 치안 안 좋으면 왜 총을 가지고 있겠냐고. 얼마나 치안이 안 좋냐면
그거 아세요? 미국의 가게에 가보면 방탄유리입니다. 방탄유리. 맥도날드 방탄유리입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방탄유리입니다. 주유소 방탄유리야. 가게 같은데.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한정아님. 창문이 없어요. 미국 집 같은 데 가보면. 슈퍼 같은 거 방탄유리에다가, 그리고 가정집 같은 데 보면 다 집이 문을 다 닫고 살아요. 다를 닫고 살고 창문을 그 나무로 막아놨어요. 통으로. 물론 이렇게 전형적인 미국 집처럼 이렇게 창문 열고 열린 집도 있긴 한데, 좀 못 사는 동네 가면 다 창문이 막혀 있어. 혹시나 누가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도 뭐 일하는 분들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대체로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가면 갈수록 한국의 제도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한국에 뭐 여러분들 제도 지금 뭐 좋습니까?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법에 대해 불만을 그 불만을 다 가지고 있잖아. 광해님, 한국의 지금 법과 제도가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우리나라 제도 솔직히 문제 많잖아요. 문제 많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동건님 어서오세요. 우리 유부남 3인방 다 모였네. 우리 유부남 3인방 다 모여. 김광현, 이동건, ISSH네. 3인방 다 모였네. 하이파이브 하시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택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광희 생각해보면 솔직히 님도 솔직히 좀 너무 비싸다 생각 안 듭니까? 집 사면서 님도 뭐 집을 좀 현찰로 구입했지만 솔직히 너무 비싸다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너무하다 생각 안 들어요 솔직하게? 아니 사람 사람이 다 똑같이 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생각 안 듭니까? 안 그래요? 님은 더 들 것 같은데 특히. 왜냐 님들 딴 데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영끌해가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나 생각 들잖아 솔직히. 맞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시다 강연이 한 3, 4년 전이면 두 채 살 수 있는 돈이잖아. 근데 지금 한 채밖에 못 사잖아요. 내가 정말 나는 남들보다 돈 많이 벌고 나는 뿔렸다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말이야. 지금 서민들이 집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보통 서민들이 집 사는 루트가 뭡니까? 분양권, 청약 신청해가 분양권 받아서 은행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대출 다 받아가지고 평생 노예처럼 갚아가면서 그거 그래가지고 집 마련하는 게 보통 테크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서울 같은 게 이미 그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일반 월급쟁이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집이 아니에요, 그게. 집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이거 대놓고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 지금 살기 힘들게 만들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더라도 내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집값 올리면 일반 서민들은 좋을 게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서울 집값 올리면 일반 서민이 좋을 게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면 누가 좋냐 하면 이미 돈 많고 가진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광인님 안 그렇습니까? 이미 집을 가지고 이미 자기 거를 가지고 있고 굳이 여기 목을 만나야 되면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야. 그 사람들 가만히 있어 그냥 돈이 오르거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서울에서 이렇게 서민들이 집 가지고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대출금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아, 서민들이 뭐 집 같은 거 사도 이거 대출금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거? 그때까지 버티지 안 버티지 어떻게 해야 돼? 만약 은행이 금리 올려보면 어떡할 거야, 그 만약에? 다 내놔라 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 갚아라 하면.
시한폭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서민들 같은 게 맞잖아요. 막상 뭐 서울에서 어떻게 분양권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분양가도 장난 아니잖아요. 이 자본주의 무서움이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가 뭐냐면 자본을 가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많다는 거야. 광현이 안 그렇습니까? 이미 현금이나 어떤 기본적인 자본에 대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게 많고 이미 준비가 안 된 사람 뭘 잡아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뭔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지금 그렇게 다 되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평생 그냥 쳐다만 볼 수 있도록. 지금 그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너도나 서울로 가잖아. 서울이 기회 땅이 무슨 기회 땅이야. 서울 가면 다시 할 삽니까? 오히려 서울 가면 지방보다 못 사는 사람 천지야 여러분. 얘기했잖아 여러분. 서울에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살아도 정말 진짜 사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 진짜 많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서울에 보니까 3평짜리 원룸도 있더만. 안 그래요? 뭐 디클레인 내가 얘기했잖아. 서울에 가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집에서 집이 넉넉해서 현찰로 전세금 정도 마련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거 비용이 돈이 안 드는 사람.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한 300 이상의 어떤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능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내가 서울에 확실한 아이템, 사업 아이템이 있는 사람. 무조건 서울에 사업을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과연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 몇 프로일까? 10%도 안 돼, 여러분. 디클라이닝 같은 사람 10%도 안 돼. 나머지 90% 어떤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200원 전 월급 받고 월세 살고 살 거 다 사고 하는 사람. 돈이 안 보인다니까? 이게 나중에, 기만자네요, 디클라인. 아, 왜 이렇게 기만자 천지야. 아, 돈에 더 받아야겠는데? 짱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꼭, 뭐, 드림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겠냐고. 기만자인데요? 재수 없는데? 28살에 28살에 자기 명의 빌라가 있대요. 연봉 6천만 원이에요. 기만자, 여러분 기만자 및 기만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고민 사연이 있다고 보냈어. 빌라도 장난 아니잖아. 안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힘든 거야. 없는 사람은 계속 힘들고 가진 사람은 낫고 이런 거예요. 예.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랑 똑같은 거야. 똑같이 공무원 합격을 해도 없는 사람이 공무원 합격하는 거고 이미 가진 사람이 공무원 합격하는 거는 삶의 질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없는 사람이 공무원 하면요. 계속 빠듯합니다. 계속 빠듯해요. 돈 벌어도 번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 벌어도 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 다른 데 돈 다 들어가거든. 만약에 뭐 공무원 합격을 했는데 집에 빚이 한 1억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 돈 못 모으는 거야, 그냥. 월급 받는 족족 다 글로 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은근 많아요, 여러분. 공무원 일하는 사람들 중에 빚 많고 해가지고 많단 말이야. 다르다니까, 여러분.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그렇죠, 맞아요. 공 하나 더 붙이면 좋았을 텐데. 아, 감사합니다. 개천에서 욕 안 난다니까요. 개천에서 송사리도 안 나와, 송사리도. 그걸 다 막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나마 날 수 있는 게 그 사법고시하고 수능이었는데, 수능 정시였는데, 정시도 내신을 반영시킨다고 하고, 그리고 사법고시 없어졌잖아요. 로스쿨이잖아. 로스쿨은 돈 없으면 못해요. 돈이 없으면 못해. 공부를 잘해도 돈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단순히 뭐 공부만 잘한다. 는 이제는 그렇게까지 막 크게 뭐 이렇게 뭐 내 신분을 바꿀 수 있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 내일은 방송 안 합니다. 오늘 보내셔야 돼, 부모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어떤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불만, 좀 억울함 품고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떠나자.
탈조선하자. 대한민국 이미 헬이다. 가진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못 가진 사람들은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많은 청년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탈조선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탈조선 뭐 좋습니다. 많은 좋은데 탈조선 하는 것도 한국에서 준비하는 이상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돼. 이거는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이 외국 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뭐 외국에 가면 뭐 타지인들 그냥 공짜로 뭐 받아주는 줄 아십니까? 타 차별도 훨씬 더 심하고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한국 땅에서 맨날 김치하고 라면 먹다가 거기 가서 햄버거 먹어봐요. 햄버거도 가끔 먹으면 맛있지. 삼식이 햄버거 먹어봐. 질린다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탈조선 하는 게 뭐 나쁜 게 아니긴 합니다만 탈조선 하더라도 굉장한 준비를 해야 돼요. 투자와 준비를 해야 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탈조선 탈조선 외친다고 탈조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국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